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각 분야의 최고 베테랑을 모셔서 그분들의 삶과 생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들이 왜 싸우는지 고민하는 분입니다. 분쟁지역 전문 PD라고 불리우는 김영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항에서 바로 오셨다고요? 네.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막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저희는 어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뵈우니까 공항에서 오늘 도착하셨고 바로 그냥 오신 거예요, 스튜디오로. 네, 저희 일이 항상 비행기표 한번 끊으면 뭐 몇 번씩 바꾸기도 하고 일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못 올까 봐 되게 걱정하면서 왔어요. 예. 저는 어제 오신 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고 왔는데 많이 걱정을 하셨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일로 어디 다녀오셨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취재 다녀왔고요. 거기에 이제 미디어 컨퍼런스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취재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이제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예. 분쟁 지역 전문 PD라고 하면 분쟁 지역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쟁만 가면 괜찮은데 전쟁을 가면 너무 힘들죠. 분쟁과 전쟁은 정말 천지 차이겠네요. 그렇죠. 전쟁은 일단 말이 필요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해외는 그럼 얼마나 나가 계세요?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넉 달은 우리나라에 있다가?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넉 달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와서 뭐 일주일 있다 다시 가고 또 방송하고 다시 가고 이런 시간 다 합치고 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달 정도. 분쟁 지역 전문 PD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직접 나는 분쟁 지역 전문 PD야라고 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저는 국제 뉴스 전문 PD가 더 좋은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부르시라고 냅뒀어요. 국제 뉴스 전문 PD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분쟁 지역이라고 그 앞에다가 붙인다. 네, 제가 가는 곳이 분쟁 지역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난민 취재하려면 이제 유럽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도 있고 또 미국도 안보 문제가 걸린 거니까 미국도 취재를 자주 가고 그러는데 유독 분쟁 지역만 가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국제 뉴스를 다루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분쟁 지역 안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분쟁 지역은요. 취재하기가 힘든 게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비싸고 빵을 하나 사도 뭐 정상가보다 훨씬 비싸고 그리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이런 거 다 충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발전기 이런 거 하려면 렌트하려면 또 비싸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남수단 내전 때 그 주바가 수도인데 거기에 호텔이 딱 2개 있어요. 둘 다 담합해서 하룻밤에 400불씩 받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가격 담합이 됐으니까 어떻게 깎아볼 수도 없고 딴 데 있으면 또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자야 되고 또 통역이라든지 섭외하는 사람들 다 위험 수당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분쟁 지역 취재하는 게 일단은 취재비가 많이 들기도 해서 기존의 언론사에서 장기간 또 가기가 힘든 거죠. 또 장기간 있어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갔다가 대충 겉만 보고 와서 마치 다 아는 양 보도하는 건 용납 안 하시네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건 제가 모르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래요? 예. 그 뭐가 벌어지는데 이게 왜 벌어졌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저부터가 궁금한데 국민들에게 이걸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외신 보도들을 많이 하니까 예. 유럽이나 미국 시각하고 우리 시각하고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이 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뭔가의 뉴스를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세력이나 특정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들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면 예. 전쟁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또 위험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언론사에서는 장기간 그렇게 분쟁적을 보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다녀오신 분쟁 지역은 어디예요? 일단 홍콩 취재를 굉장히 여러 번 가서 집중적으로 좀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분쟁 지역 취재한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 그래서 자주 가기도 했고 또 대부분 제가 취재한 나라들이 네.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라고 하면 예. 제3세계 약간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 좀 특이한 유형인 거예요. 그렇죠. 홍콩은 잘 살고 가깝고 또 우리로서는 쇼핑의 천국이었던 곳이었으니 거기가 분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반정부 시위 정도 생각하고 취재하러 갔는데 네. 실탄 쏘는 거를 보고 나서 이거는 그냥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바로 전쟁 취재로 전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실탄 쏘는 걸 현장에서 보셨어요? 첫 실탄 쏘는 날. 예. 아, 그래요? 예. 저도 궁금한 게 설마 홍콩에서 그 시가지에서 시위들을 상대로 실탄을 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상도 못했는데 소리가 실탄 소리여가지고 예.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잘 때 계속 실탄 소리가 나서 깼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홍콩 시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 사람들도 저랑 같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 홍콩에서 총을 쏜다고는 네. 다른 아프리카나 중동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은 총소리가 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났을 경우에 차이는 클 것 같아요. 네, 저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네. 저보다는 사실 홍콩 시민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저야 어차피 반정부 시위 취재하러 온 사람이고 그런데 네. 시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거기에 시민에게 공권력이 실탄을 쏜다는 걸 상상하면 네. 그거 정말 무서울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 옛날에 광주 때도 그랬듯이 네. 그 실탄은 정말 겁나고 그때부터 그 분쟁이라고 딱 앞에 이름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홍콩 상황 취재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네. 또 충격적이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다녀와서 하셨던 인터뷰에 국제사회 외면에 패배감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국제사회가 홍콩에 좀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 정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 일국 양제에 대한 어떤 이론들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국가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시위대들이 10대 아이들이 대부분이 7, 80% 10대 아이들이에요. 그래 그 아이들이 국가 폭력에 시달리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서 만든 공권력을 아이들이 그 공권력에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 중국 편을 드냐 홍콩 편을 드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얘기를 그렇게까지 한다면 어른들이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이 협약에는 다 사인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된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홍콩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아이들과 나중에 세계의 주역이 될 아이들인데 이렇게 국가 폭력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마음을 다치고 이런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던 아니면 유엔에서 만나던 그랬을 때 이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또 그들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대할 수 없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공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홍콩의 이공대에 시위대들이 들어가서 갇혀버렸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구의원인가요? 네, 선거가 구의원 선거. 예. 있었고 결과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긴 했습니다. 지금 홍콩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군대를 투입해서 천안문 사태처럼 진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셔서 취재하면서 제일 그게 안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공권력,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옆에 있어도 취재진이 옆에 있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봤을 때 취재를 시간이 지나면서 취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중국이 자신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이번에 전 구의원 선거가 이렇게 순탄하게 된 거 보고 오히려 중국이 더 자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뜻이죠? 그렇게 한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결과는 똑같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사실 2047년에 어차피 홍콩은 중국의 반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조금 땡겨진다고 생각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국 양제는 타이완이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명분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더 오히려 그거 보고 조금 더 절망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이 시위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부유한 홍콩 난민들이 전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실제 뭐 그 외국에 학교를 보낼 수 있다면 다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싶어 했고요. 부모님들이. 네. 심지어는 포르투갈 이런 데도 이민 가려고 이민 대행소 그런 데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뭐 다 알아보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봤을 때 홍콩에서 예. 예. 이거는 좀 그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하고는 틀리지만 비슷한 난민 형태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적극적인 목소리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어차피 것 같고요. 이거는 국제사회가 나중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난민을 외면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난민들이 가버려서 난민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초장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면 잦아들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살기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남의 나라 얘기 솔직히 관심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 세계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결국은 우리 삶에도 영향이 오게 되는 거죠. 예. 5517님께서 PD님 반갑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자들과는 비교되시네요. 8748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예요. 전 세계 어디서 일어나든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된다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권이에요. 예.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예. 이게 원칙이고 제가 지금 20년 정도 이제 취재진 생활을 하는데요.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힘든 건지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엔 왜 하신 거예요, 이거? 몰랐죠.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을 희생해야 되는지 몰랐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드니까 이건 진퇴양난이고 기왕에 이 길을 들어섰으면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전 언제라도 그런 데 가기 싫으면 전 그냥 이 직업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직업을 계속 하는 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부지런히 전 세계 뉴스를 현장에서 물고 와야 우리 국민들도 이제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도 가시고 사업도 하시는데 이런 정보들이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했던 곳, 가장 힘들었던 곳은 어디를 꼽으실까요?
가장 위험했던 걸 치자면 이라크 전쟁 때 가장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알카에다 그리고 또 무장 세력들, 알 수 없는 무장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피해 댕겨야 됐고 이제 납치 이런 게 너무 겁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같고 시리아 내전 초기, 네네. 내전 초기에 헬기 사격하는 걸 봤어요. 그 저는 정말 헬기 사격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쏘는 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예. 근데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정말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몇 초 안에 진짜 수십 명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고. 또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헬기 보면 무서워요. 저 지금도 한국에서도 헬기 소리 나면 되게 무서워요. 아,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정도면 광주에서 그때 보셨던 분이라면 똑같은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위해서 접근은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되게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엄청 조심하고 댕겨요. 전 물도 그냥 안 먹고 예. 음식도 굉장히 가려서 먹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안 믿어갖고 현지에서 저기 그 보증을 많이 세우죠. 보증을. 그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거라든가 판단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장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처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이제 모스크로 데리고 가서 뭐 거기 모스크에 그 제일 성직자 제일 높은 예. 이슬람 성직자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루두루 알게 해서 함부로 하지 않게 예.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가 히잡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스카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다니니까 이슬람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슬람은 아니고 카톨릭 신자인데요. 이슬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다들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슬람 신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 그래서 다 잘해주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낮기는 한데 그래도 외국 취재진이라고 하면 조금은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 다니면서 그런 위험한 순간들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 취재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보호해 주셨고. 네. 이 행운이 언제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을 모르거든요. 내일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앞서서 새가슴이라고 하셨으니까 내일을 볼지 모르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주를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완주면은 어디까지 가요? 은퇴하는 시기까지 예. 현장에 있고 싶어요. 그 은퇴를 하는 시기까지 현장에 있다고 하셨는데 은퇴 판단은 직접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만 60세 그냥 바로 은퇴합니다. 만 60세까지는 계속 하시는 현장에서 제 생일까지는 맞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제 통신사 이런 뉴스가 하룻밤에도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만 보는데도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네. 또 그 외신을 제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가서 현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지. 전문 PD시죠. 예. 그래 전문이라기보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취재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한규봉님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10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앞으로 들려주시는 소식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8291님이 PD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감에 눈물이 납니다. 7922번 정말로 수호천사가 있다면 PD님과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전 사실은 원칙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단한 건 몰라요.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진짜 저는 그냥 기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가족들은 상당히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되기도 하고. 어디 간다고 나라 이름을 한 번도 안 밝혀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밝히죠. 가족들이 그걸 이해를 해 주세요?
특히 이제 아들이 네. 사춘기 때 뭐 이럴 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들이 불만이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해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이 되면 예. 취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소속이 있으면 뭘 취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예. 현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 데스크가 와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들이 말로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많아서 소속이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위험을 지고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간과 주제와 취재하는 방법을 다 선택하는 게 네. 훨씬 더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고 자세하게 취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소속을 갖는 거를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어딜 가야겠다라는 결정은 그냥 내가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예. 우리도 그거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아이템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네. 그런 것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결심을 하죠. 그러면 그 분쟁 지역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항상 일정하세요? 아니면 저 친구 저기서 봐도 봤는데 여기서도 보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외신들은 되게 많이 봤죠. 20년 동안 제가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좌충우돌 할 때부터 봤던 기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그분들한테 배운 것도 많아요. 저널리즘이라는 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전쟁 지역은 밤에 갈 데가 없어요. 놀러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호텔에 있으면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네. 저널리즘 교과서 같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나누는 얘기가 상당히 좀 보석 같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칙만 지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본인들 뭐 무용담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기는 한데 다 못 믿을 만한 얘기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저널리즘 선생님들이 돼주셨어요. 예. 최근에 쓰신 책이 세계는 왜 싸우는가? 라는 책이 있네요. 이런 고민이 아마 자연스럽게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곳을 다니다 보면. 세계는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정말. 공감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 회사 가고 우리 삶에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감이 되려면 그 얘기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많이 좀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본인들이 일부러 알 필요가 없는 게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 알기 싫다 그러면 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찾았을 때 그 정보와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어딘가에 이렇게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공존의 길을 모색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올해부터 좀 바꾼 거는 다음 세대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지금 에릭 크랩톤의 Change the World 김영민 PD가 추천하신 곡 나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취재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스텔라 데이지 홀이든가 동원호 얘기도 좀 나눠볼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좀 급히 가서요.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언제가 네. 꼭 한번 좀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민 PD와 금요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